김용희 우리 경기 감독관님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솔직하게. 제리 로이스트 감독님 가능성 낮습니다. 제가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낮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이 올 것이다. 그러면 신인왕 투표를 올스타전 투표처럼 이렇게 팬 투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올스타전 투표처럼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롯데 싹쓸이 쫙, 이번에 뭐 LG 쫙, 뭐 이렇게. 이니님께서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보여주셨는데, 그 이원석 선수의 부상 장면이었습니다. 링크를 걸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대구 키움 삼성전이었는데, 이날 이제 키움이 21대 8로 이겼는데, 삼성 외국인 투수 벤 라이벌리 선수가 그날 아주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는데 1회 2점을 주고 뭐 2회 7점 줬는데, 이 과정에서 2회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두 타자로 나온 이제 키움 김규민 선수가 좌익선상 2루타를 치고 이제 2루에 가서, 그 다음에 박동원 선수가 희생번트를 대고 삼성 포수 강민호 선수가 잡아서 포구로 해서 3루로 던지죠. 3루로 던졌는데, 이제 3루수인 삼성 이원석 선수하고 김규민 선수가 부딪힙니다. 슬라이딩을 하다가 딱 부딪혀요. 딱 부딪혔는데, 문제는 이 슬라이딩이 약간 조금 좀 과격했고, 이원석 선수는 아주 교과서적인 수비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주자가 올 때에 루는 비워뒀습니다. 3루를 비워두고 왼발 오른발로 잡고 공을 잡은 상태에서 태그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늦었어요. 타이밍이, 공이 송구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냥 들어왔으면 세이브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김규민 선수 사실 이제 공이 어떻게 날라온지 모르니까 크로스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슬라이딩이 굉장히 과격했네. 엄청나게 과격해가지고 이 우현석 선수의 왼 발목 쪽을 그대로 과격을 하고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이걸 피해서 그냥 왼발을 그대로 밟고 그냥 들어가는 식이 됐고, 한번 과격을 하고 이 관성에 의해서, 스피드 관성에 의해서 딛고 일어서는 순간에 한 번 더 과격을 하게 되는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최영진 선수가 교체가 됐고, 이거를 이제 우리 삼성 팬들께서 보시고는 또 뭐 발끈하실만 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 잘못인가 의견을 한번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냥 주자가 3루에 슬라이딩을 한다 그러면 베이스 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루에 있는 주자가 3루로 이동을 하는데, 희생번트가 나왔을 때 3루에 바로 승부를 걸었다. 이건 크로스 타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칙상으로 보면 당연히 김규민 선수는 이거 공이 어느 정도까지 날라오고 이거 못 봤겠죠. 아니, 여유 있었다 그러면 뭐 그냥 루에 했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의식 중에 있어요. 태그를 방어를 해야 되겠다, 또는 수비를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게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주자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홈 충돌 방지법이 생깁니다. 또 2루의 충돌 방지법이 생겨요. 일명 뭐 강정호 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주자가 수비를 방해를 해서 어떻게든 뭐 부딪히든 뭐 그냥 까고 들어가든 그러다가 공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세이브야. 그러니까 그거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유소년 야구 때부터 코치들, 감독들이 선수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파이팅 있게 해. 야, 밀고 들어가. 특히 뭐 3루 주자가 홈으로 가는데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가. 그래서 막 포수가 벌러덩하고 넘어지고 크게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 충돌 방지법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포수는 기본적으로 룰을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룰을 비워주면 아무래도 충돌이 덜 일어나니까요. 왜냐하면 주자 같은 경우는 전력 질주라는 것이 기본인데,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동업자 정신하고도 매치가 됩니다. 매치가 되고 선수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김규민 선수는, 내가 뭐 김규민 선수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순간적으로 타이밍이 급하니까 아무래도 수비를 하고 있는 수비수 쪽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수비수가 없었다, 누가 비어 있었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룰로 그대로 바로 그냥 슬라이딩을 했겠죠.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원석 선수가 좀 약간의 타박상만 있었고, 그 다음날 경기부터
별 무리 없이 정상 출전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경기도 계속 수비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고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속이 타죠. 속이 타고 하루 이틀 야구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 다 아는 선후배 지간인데 이렇게까지 아느냐. 그날 김규민 선수도 되게 놀랐을 겁니다.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이원석 선수한테 미안하다는 표시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죄송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런 잘못입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이건 뭐 슬라이딩한 김규민 선수 잘못인 거죠.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세느종님께서 심판 2군 행위 의미가 있나요? 퓨처스 내려간다고 연봉에 영향이 있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무 징계 없이 말 그대로 몇 경기 쉬었다 다시 오는 거고, 그러면 그때 상대 선수에게 보복하는 거고, 퓨처스행보다는 보직해임 같은 자격 정지라든지 출전 정지, 더 나아가 자격 말소, 야구계 퇴출, 아우 강력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징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맨날 퓨처스만 가고 시간 지나면 올라오고 말 그대로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반복되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심판들은 2군을 가면 연봉 30% 삭감이 되죠. 또 고가 점수가 하락이 됩니다.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심판 관련 개혁안이 발동이 됐어요. 상위 20명만 포스트 시즌에 심판 마스크를 씁니다. 심판 그라운드 쪽으로 심판을 볼 수 있어요. 포스트 시즌 때는 우리가 이제 4심제가 아니고 6심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 심판 승강제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판들에 대한 고가 성적,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향후 정확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심판 승강제가 없었던 건 아니더만요. 네, 2년 연속 하위 3위에 들면 2년 연속입니다. 그러면 2군으로 강등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하위 1, 2, 3에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보다가 작년에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네. 그러면 올해 좀 봐주는 거지. 그래서 교묘하게 좀 피해 나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정량 평가를 아주 강화를 해서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수치로 평가하는 걸 더 강화해서 2년 연속 5위, 하위 5위 이하면 강등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꼴찌를 하게 되면 무조건 2군으로 강등이 되게 돼 있는데, 사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죠? 훨씬 많고. 그러면 이제 법만 만들면 저절로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느냐? 그보다는 실행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 같은 부분이 있죠. 그런 평가, 내부 평가,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평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심판 판정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팬들께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주 살이 쭉쭉 빠진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그 부분 한번 꼭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디님이 또 주셨어요. 저는 오랜 롯데자이언츠 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단장 선임 관련 추측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력 후보에 대해서 영상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롯데자이언츠가 획기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리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맨날 뭐 롯데 하나만 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올리게 되면 또 까는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Q&A를 한번 간단하게 터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롯데 새 단장 선임 40일을 넘기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단장을 공석으로 40일을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옛날 같았으면요 그냥 반나절 만에 그냥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단장이 중요한 자리가 됐다. 그래서 구단도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그런 인사들에 대한 내부적인 지금 검토가 어느 정도 됐느냐. 김용희 우리 경기 감독관이 예전에 이제 롯데자이언츠 감독도 하시고 SK 감독도 하시고 삼성에서 감독도 하시고 했는데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솔직하게. 제리 로이스트 감독님 가능성 낮습니다. 제가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낮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이 올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파격이라 하면요, 보통은 이제 뭐 나이를 많이 젊어지는 걸 자꾸 파격이라 하는데, 사실 이제 변화가 파격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인데,
스카우트 쪽 전문가 몇몇 전문가와 이야기가 오갔다, 단장 인선을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롯데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스카우트 쪽 같아요. 스카우트 쪽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인 스카우트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 스카우트도 있을 것이고 뭐 선수죠. 2군에서 선수의 성장을 보고 바로 이제 1군에 어떻게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이렇게 보낼 것인가, 이 부분, 이 프로세스에 대단히 롯데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하두는 선수 출신 인사인데 지금 벌써요. 하나 박종훈, 두산 김태령, SK 손차훈, 그다음에 LG 차명석, KT 이승용, 기아 조계현, 이렇게 벌써 6분이나 야구인 출신입니다. 프로야구인 출신인데, 김태령 단장, 그러니까 다 야구인 출신입니다. 야구인 출신이고, NC 김종문 단장 뭐 언론인 출신이고, 삼성 홍준하 단장은 이제 유일하게 내부 승진 프런트 출신이고, 키움 김치현 단장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를 했었죠. 스카우트 쪽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선수 출신 단장님들이 맡고 있는 팀들은 나름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도 이걸 보고 있겠죠. 내부 인사에 대한 고민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외부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아마도 내부 인선한다 그랬으면 40일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나흘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프로세스가 긴 롯데라 해도 나흘이면 충분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구단 경쟁력의 이제 핵심 요소를 알 수 있겠죠. 프런트하고 선수단과의 이제 소통, 이 부분은 선수 출신 단장이 훨씬 유리해요. 데이터 기반. 이건 아무래도 선수 출신도 좀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선수 출신이 아니라도 할 수는 있지만은, 요즘은 뭐 선수 출신이면서도 데이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얕은 추석 이전까지는 인사를 좀 마무리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에서 격론이 일어나고 있다, 격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존 스타크님, 인트루더님, 장박님, 세르실스님, 이성진님. 자, 신인왕 투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신인왕 투표에 대해서 기자들에 대한 당부와 다양한 질문, 팬 투표는 왜 없느냐, 무슨 기준으로 투표를 하느냐, 몇몇 중요 기록 외에 더 상세한 기록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외 리그 출전 선수는 왜 제외하느냐, 이렇게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인왕 투표 또 MVP 투표를 할 때 투표에 임하는 기자들, 무거운 책임감은 기본이고 각고의 노력, 고민들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동료 기자들 또는 이제 후배 기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도 MVP와 신인왕 투표권이 5장이 있습니다. 5장이 있는데 해마다 똑같은 기자한테만 주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기도 주는데 줄 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고민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사에 이제 동료 기자들하고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누군가한테 저희가 대리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권한을 부여를 받았다 생각을 하면 저는 100% 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뭐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은 큰 의미에서는 저희가 그런 권한을 좀 부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팬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과 괴리감이 굉장히 계속 커지잖아요. 언젠가는 기자들한테 주어졌던 이 권리는 다시 팬들께서 앗아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뭐 계속 이런 투표를 하니까 내가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계속 그걸 하고 싶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되는 그 과정이 두렵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되다 보면 팬들께서 야, 니들이 뭔데 그렇게 투표를 하나? 당장 내놔라. 그렇게 그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KBO에서 더 이상 기자들이 투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생각을 해서 뭐 하다못해 뭐 선수들 내부적으로 투표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야구인들, 뭐 은퇴 야구인들, 아니면 뭐 시민 뭐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또 투표인단을 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신인왕 MVP에 대한 투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 시작이 됐고, 미국의 뭐 사이영상 투표 같은 경우도 그 기자단들은 굉장히 뭐 엄격한 자격 조건이 있더라고요. 대단히 그냥 베테랑 기자들만 해서 주고, 또 나중에 또 그 부분에 자기들이 어떤 투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들도 지는 일부의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도 좀 더 저부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들도 같이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또 이런 부분들을 팬들께서 주시는 부분은 단연간 좀 화가 많이 나셨다. 그래서 저 알죠.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하는 기준은 단순하게 이제 개인 성적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성적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성적 플러스 팀 승리에 대한 기여도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좀.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 기본 요만큼 있고 약간 보너스 같은 부분으로 팀 성적에 대한 부분 요것은 포함이 됩니다. 이 투표는 포스트 시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투표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시즌이 끝나고 개표를 딱 하게 되죠. 포스트 시즌에서 활약했던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인 거죠. 하지만 이미 팀 성적은 나옵니다. 포스트 시즌 가는 팀, 포스트 시즌 가지 못하는 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개인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팀 성적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늘 그래서 아마도 AI가 그냥 성적을 왜 이렇게 돌려서 1부터 몇 가지 나와서 1등 신인왕, 뭐 2등은 신인왕, 2위 이렇게 나오면 아무 고민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표가 날립니다. 나뉘기도 하는데 늘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죠. 왜 해외 리그에서 뛰고 온 선수는 안 주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준다 그랬으면 하재현 선수, SK 하재현 선수가 뭐 발군이죠.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KBO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약간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미리 해외 리그를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신인이 아니라는 거죠. 대학 선수하고 고졸 선수, 대졸 고졸은 왜 이렇게 같이 바운드리에 넣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 야구는 그냥 뭐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건가 뭐야 뭐. 여튼 약간 이런 형평성도 있을 수 있지만 해외 리그에 해외 프로리그에서 갔다 온 선수는 거기서 벌써 좀 단검질이 되어 온다. 좀 다르다. 순수 신인으로 보기 힘들다. 근데 보통 갔다 오더라도 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여하튼 그래서 그 부분을 뒀다. 우리 팬들께서도 왜 이런 제재 조항이 있느냐 이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해외에서 갔다 온 선수가 아주 잘해요. 특히 뭐 하재현 선수처럼 이렇게 그런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분명히 또 이런 일부 이야기 나올 겁니다. 정말 이게 저기 갔다 와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순수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만 19세 선수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저 선수 지금 만 27세인데 7, 8년을 마이너리그에서 진짜 경기 이렇게 갈고 닦아서 와서 똑같이 이게 말 되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논란이 많지만은 K리그 출전 선수 형평성 논란 충분히 있고 이 부분은 현 제도가 저는 그렇게 딱 나쁘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 않지만 또 여러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또 고민도 하지만 지금 현 제도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신인왕 투표를 올스타전 투표처럼 이렇게 팬 투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주신 분들인데 신인왕 MVP 투표는 왜 팬 투표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올스타전 투표처럼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롯데 싹쓸이 쫙 이번에 뭐 LG 쫙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팬 투표에 치우침이 심하다 보니까요. 그걸 올스타전에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선수단 투표를 갖다가 가중치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 팬 투표를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팬 투표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팬 대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팬 투표의 퍼센테이지를 또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적인 부분은 저는 충분히 향후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 팬 투표를 하게 돼서 생기는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향후는 계속 논의가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기자단이 뽑은 신인왕 투표, MVP 투표에 팬들이 불만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럽다. 굉장히 죄송하고 면목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에릭 벨님께서요. 나유리 기자 고정시켜 주세요. 나유리 기자를 고정을 시키고 싶어도 취재도 또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뭐 한 세 번 정도 녹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을 뛰는 기자니까요. 그래서 저도 주로 이제 일요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현장을 좀 나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좀 지방도 출장을 가기도 하는데 나유리 기자는 아무래도 현장을 또 많이 지켜야 되고 또 현장을 많이 뛰는 지금 한참 뛰어야 되는 기자니까 고정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참 재밌고 한데
나유리 기자가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팬들께서 또 들고 가시는데 그 부분 또 한번 송구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